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안전센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우리 인천센터는 우리 송상록 센터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단합이 잘 되고요. 팀워크가 잘 돼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소문 나 있어요. 맞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KDFS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 오늘은 주제가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예요. 오늘 이렇게 교육 시작 전에 우리 송상록 센터장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첫 번째로 이제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공부할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안전을 위한 보호 장비 착용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실천 방안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미인 대칭, 이런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제 첫 번째는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기적 사례는요, 레이니 교수의 사례입니다. 이 레이니 교수의 사례는 아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례예요. 이 레이니 교수는요, 에모리 대학교의 교수님이셨어요. 이 제임스 레이니 교수가 에모리 대학교에 이제 봉직하면서 이분이 이제 건강을 위해서 차를 가지고 이제 운행을 하지 않고요, 걸어서 이렇게 이제 출퇴근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출퇴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건강을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걸어서 출퇴근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근데 하루는 퇴근하는 길에 딱 보니까 연세는 좀 드신 분인데 좀 외로워 보이는 노인을 만나서 저 노인이 좀 외로워 보인다. 그래서 이제 다가가서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대화를 나누고 또 이렇게 이제 서서 이제 친해졌어요. 그래서 매일 이 외로운 노인한테 좀 친절을 베풀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레이니 교수는 워낙 평소에도 친절한 분이셨는데 이 외로운 노인을 만나가지고 친절하게 인사하고 대화 나누고, 그리고 또 이제 노인이 뭔가 혼자 힘든 일을 하면은 가서 적극 막 도와드리고 이러면서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친절을 베풀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이제 좋은 친구가 돼가지고요, 한 2년 정도 이렇게 절친으로 지냈습니다. 근데 2년쯤 지냈을 때 어느 날 이 노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찾아가서 웬일이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어젯밤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요, 이 돌아가신 어르신 장례식장으로 이제 바로 방문을 했어요. 장례식장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이 코카콜라 창업주 로버트 우드로프 회장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왜 놀랐나 하면은 이 코카콜라 창업주면은 세계적인 부자고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님인데 이분이 너무 검소하게 지내가지고, 너무 검소하셔가지고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을 전혀 몰랐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연세 드시면은 내가 왕년에 내가 이렇게 한때 잘 나갔다는 거를 누구나 자랑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은 2년 동안 친하게 지내면서 자신의 신분을 과시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한 노인으로 이제 허심탄회하게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나누고 했던 거죠. 거기다가 또 한 번, 세 번째 놀란 거는요, 이 돌아가신 분이 이 길에서 만났던 이 레이니 교수한테 이 친절맨에 대한 유언장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유산도 이렇게 붙여서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그 유언장을 이제 받아봤습니다. 유언장 내용은요, 당신은 2년여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소. 우리 집들의 잔디도 함께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인이 고마웠어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해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겨준 거예요.
자, 이 남겨준 유산이 어느 정도 되는 규모인가 하면은요, 우리 돈으로 한 4조 원 정도 되는 이 우드로프가 이제 남겨준 유산이 4조 원이나 되는 돈을 남겨주신 거예요. 레이니 교수한테. 깜짝 놀래가지고, 이걸 받을 수가 없다고. 아니, 내가 2년 동안 뭘 한 게 있다고 이런 어마어마한 유산을 나한테 주시냐고. 근데 이제 가족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이고, 떠나신 분의 유언장이기 때문에 이 유산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유산을 이제 받았는데요. 이 4조 원이 우리한테는 좀, 근데 지금 우리 인천센터 식구들은 4조 원이라는데 깜짝 놀라질 않아요. 전혀 놀라질 않아서, 이 인천센터 저뭐 부자들이시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4조 원이 어느 정도 되는 규모인가 하면은요, 우리 KT가 현재 시가총액 9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KT의 전체의 절반 정도를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그 받아서 몽땅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에모리 대학교의 발전기금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이 에모리 대학교는 원래 실력 있는 아주 연구중심 대학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4조 원이나 되는 돈을 또 이제 받아가지고 학교에다가 그대로 기증을 하니 학교는 이제 재정적으로 탄탄해지면서 더 훌륭한 실력을 쌓아가는 좋은 대학교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저도 이 에모리 대학교에 관심이 많고 애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어떤 인연이 있나 하면은 저의 딸이 이 에모리 대학교에서 4년간 그 연구교수로 이제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일하면서 미국의 그 질병관리센터 CDC와 이제 협력 사업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보건기구 WHO하고 그렇게 이제 세계적인 전염병 예방 프로젝트도 하고요. 그렇게 상당히 영향력이 큰 실력 있는 박사과정만 해도 51개나 되는 그런 엄청난 연구중심 실력 있는 대학교로 이렇게 성장하고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모리 대학교를 아주 훌륭한 학교를 이제 키워가지고요. 에모리 대학교 실제로 가면은 이렇게 길이 이제 우드로프의 길, 우드로프의 동산, 우드로프가 이제 지은 그런 건물, 이런 그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좋은 대학으로 이제 길르고, 이 레이니 교수는요, 에모리 대학교의 이제 총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모리 대학교의 발전과 좋은 성장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요, 이 레이니 교수는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이제 우리나라의 주한 미 대사로 와가지고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국을 대표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제 대사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레이니 교수가 그 노인한테, 누군지 모르는 노인한테 이 친절을 베풀어 가지고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내서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이 레이니 교수한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친절을 베풀어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친절로 인한 어마어마한 기적이 우리 인천센터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이제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기 호응해 주시는 분은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인천센터에 근무하시는 우리 식구들 모두 이렇게 친절로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내시길 기대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친절의 효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며 모든 비난을 해결한다. 얽힌 것을 풀고 곤란한 일을 쉽게 만들고요,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꾼다고 이렇게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가 우리한테 늘 친절할 것을 당부하면서 친절의 효능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음에는요, 우리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건물 관리 서비스 현장에서는요, 이렇게 재해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어떤 유형의 재해가 발생하는지 같이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첫 번째 재해 사례는요, 청소하다가 건물 관리 현장에서 그 주차동 건물에서 청소하다가 이제 그 개구 부위에 추락을 해가지고 사고가 났는데요.
이 그레이팅 덮개를 요거를 열고요. 요걸 열고 이렇게 이제 청소하다가 실족해가지고 추락을 했는데 큰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위험 구간입니다, 사실. 근데 여기에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돌다리도 들겨보는 마음으로 안전 조치를 철저하게 먼저 해놓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엄청난 위험으로부터 우리 안 다치고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이 개인 안전보호구를 착용을 해야 되는데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위험 구간에서 작업을 할 때는 필히 그런 안전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요, 개인을 지켜주는 개인의 안전보호 장구를 철저하게 착용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요새 이렇게 날씨가 좀 풀리긴 했어도요, 양지 쪽에만 다 눈이 녹고 얼음이 녹고 했지, 음지 쪽에는 빙판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빙판길 만나면은 전부 미끄러져 넘어지고 다치고 이런 환자들이 요즘에 이제 저 정형외과 의원에 가보면은 많이들 와 있어요. 넘어져가지고 다쳤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빙판길에 이동할 때는요, 절대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안 됩니다. 뭐 손이 시리니까 이제 주머니에 손 넣고 이동하고 그러지만은 절대 주머니에다가 손을 넣지 말고 이 손은 장갑을 낀 채로 밖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상시에 미끄러져서 중심을 잡기 어려웠을 때 이 손이 비상대처를 해가지고요, 좀 안 다치고 덜 다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비상시 대처를 위해서 절대 주머니에 손 넣지 말고요, 장갑을 끼고 밖에서 비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안전을 위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은 첫 번째로 만나는 세계 최고의 안전 규칙이 하이니 법칙이라고 있어요. 1대 29대 300으로 알려져 있죠. 이 1대 29대 300은 대형 참사가 한 건이 있기까지에는 29건의 경미한 부상이 있었고, 경미한 부상 29건이 일어나기까지는 300건의 그 위험 요인을 만나는 소소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920년대에 보험회사 관리자였던 하이니가 7만 5천 건의 사고를 분석을 해가지고요, 여기서 발견한 사고 발생에 관련한 법칙이에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좀 더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하이니 법칙의 1대 29대 300을 보면은요, 이 하나의 사망 사건, 하나의 중상, 이런 대형 사건이 일어나려면은 29건의 이제 경상적인 소소한 사고들이, 이렇게 인적 물적 손실을 수반하는 경상 사고들이 29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29건이 만나기까지는 무상의 사고, 위험 요인, 소소한 일들이 이렇게 이제 300건을 동반하게 돼 있는데, 불완전한 행동과 상태가 300건이 누적되면 필히 대형 사고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오늘부터 300건, 소소한 거 300건 지나가야 대형 사고는 아닙니다. 첫 번째 만나는 사고가 대형 사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 이 인천 센터에서 근무한 지 10년 됐는데 내 10년 동안 안전사고 한 건도 없었는데 설마 오늘 무슨 일이 있겠어? 이 마음이, 이 설마가 사람을 잡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안전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 안전 피로감이 올 수는 있어요. 우리 소장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센터장님을 통해서 안전이 중요합니다, 안전 수칙을 잘 지킵시다 하고 이렇게 안전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면 이제 오늘도 그 말씀 나 아주 귀에 못이 배기도록 들었습니다 하고 뭐 이렇게 그냥 그거를 깃뚝으로 스쳐버리는 게 아니고, 안전 피로감을 느껴서는 안 되고요. 안전 피로감을 느끼는 순간이 주의를 필요로 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요, 이 피로감 때문에 안전 불감증이 이제 다가오면은요, 이게 사고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전에 관한 이야기는 100번을 듣고 1000번을 들어도 그대로 귀담아 듣고 늘 이 순간부터 바로 실천해 나가는 그 마음이래야만,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내가 안전하고 내가 안 다치고 내 생명을 지키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경인고속도로, 거기 그 이제 과천에 있는 그 갈현 고가교에 이제 화재가 있었어요. 네, 이 현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이렇게 화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구간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여기 그 과천에 있는데 이 방음 터널에 이 덮개가 불이 붙어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불꽃이 치솟아 올라가게 될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었죠. 근데 이런 대형 사고가 났는데요. 이 불시작은 이 고속도로를 달리던 이제 이 저기 저 폐기물 수거 트럭에서 처음으로 발생을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삽시간에 차에서 불꽃이 천장으로 붙어가지고 천장에 불이 붙으니까 양쪽으로 퍼져가지고 양차선이 다 불에 막혀버린 거죠. 불에 갇혀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원래 이런 화재가 나면은요, 이런 터널에 화재가 나면은 요 터널 입구에 요게 이제 진입 차단 시설이거든요. 요게 작동을 해가지고 불이 났으니까 여기 더 이상 들어가지 마세요.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요. 차가 계속 밀려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는 대로 다 불 붙어가지고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재가 엄청 커졌어요. 피해도 커졌고요. 자, 이렇게 2시간 넘게 이제 타면서 이게 이 터널 자체는 완전히 뼈대만 남게 됐고요. 이 안에 있는 차들이 전부 다 불타버려가지고 이제 고철 덩어리만 남았어요. 이렇게 터널이 이제 길이는 830m 구간인데 630m 구간이 불에 타버렸어요. 그리고요, 여기 타든 진입 차단 시설이 작동을 하는 게 더 피해를 키운 거죠. 그리고요, 여기 이렇게 화물차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운전 중에 이제 펑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가 이제 조수석 밑에 쪽에서 이제 불이 나가지고 이거를 이제 운전해다 말고 이제 차를 세우고 이렇게 소화기를 가지고 불을 끌려고 그러는데 불이 꺼지질 않으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밖으로 내튄 거죠. 그래서 당분간 이제 이 화재 이 구간 여기 전부 다 지금 복구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여기 일대가 많이 고생들 하고 있습니다. 사망 5명이 있었고요. 37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대형 사고, 우리도 한번 이런 데서 얻는 교훈은 타산지석으로 삼고 반면교사 삼을 게 뭐가 있을까? 방음 터널은요, 이게 원래 만약의 경우에 불이 붙었을 때 대비해서 난연 제품, 불에 잘 타지 않는 제품을 써야 되는데 그 돈 절약하려고 이제 불에 막 활 타버리는, 불에 잘 타는 플라스틱을 써가지고요, 투명 플라스틱을 써서 이 화를 키운 게 출발점이었었고요. 또 하나는 화물 차량은 정비를 잘 해야 되는데 이 승용차만큼 깔끔하게 정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화물 차량에 대한 점검과 사전 정비를 잘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리고요, 우리 화재가 났을 때는 진입 차단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한 거, 우리가 눈에 띄는 대로 원칙, 안전 수칙, 이게 뭔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요, 폐기물 적재할 때는 불안 요인이 분명히 있어요. 이 폐기물, 우리도 이제 폐기물 많이 실어서 이렇게 이제 내보내고 이걸 하잖아요. 그래서 폐기물을 이렇게 적재해서 내보낼 적에는 불안 요인이 없는지, 여기 불씨가 남아 있진 않은지, 여기에 뭔가 이렇게 이제 좀 문제 일으킬 만한 요인은 없는지 잘 신중하게 살펴보고 안전을 확인하고 이렇게 폐기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만약의 사태 대비해서 소화기 사용법을 좀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날마다 사무실에서 복도에서 이렇게 그 설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하루에 10번은 보실 거예요. 근데 소화기 여기 있네 그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소화기 사용법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소화기 볼 때마다 만약에 궁에 불이 나면 저 소화기를 안전핀을 뽑고 이렇게 그 노즐을 불을 향해서 내세우고, 그러고 이제 이 손잡이를 꽉 움켜쥐면은 이렇게 이제 그 소화액이 분출돼서 불을 끌 수 있다고 하는 요 3단계를 늘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돼요. 실제로 상황이 닥쳤을 때. 오늘 우리 저 안전 TV에서 그 저 보내드린 거 있어요. 화재 발생 시 대응 요령. 그래가지고 소화기 사용법을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이제 카톡으로 아마 전달이 됐을 텐데요. 우리 안전 TV 유튜브에서 이게 딱 45초짜리 한 번쯤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예. 다음은 안전을 위한 보호장비 착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예, 안전모 착용이 중요합니다. 안전모 착용이 왜 중요할까요? 사람은 이 머리가 중요한데요. 이 머리에 물체가 와서 이렇게 떨어지거나 날아와서 부딪히거나 가다가 이렇게 부딪히거나 해서 머리를 다치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모가 머리를 보호해 줍니다. 저처럼 이렇게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은 더 위험해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안전모를 필히 이렇게 꼭 위험 작업장에서 이제 안전모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안전모는요, 구조가 이렇게 이제 요 노란 부분 요게 이제 모체, 그리고 요 고정시켜주는 부분이 요게 이제 착장체예요. 요 바탕이 요게 충격 흡수제, 그리고 요게 턱근,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전모를 이렇게 딱 썼을 때 머리에 딱 고정이 되도록 이 착장체의 고정대를 조여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귀의 양 끝에 여기 귀가 있으면은 귀 양옆에 이게 딱 위치하도록 이렇게 그 이 턱끈을 여기 자리를 잘 잡아줘야 힘을 받죠. 그 다음에 이 머리 모자를 쓴 다음에 이 턱끈이 단단히 조여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턱끈을 여기를 단단히 조여서 완전히 모자가 벗겨져 나가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안전화가 중요해요. 이 안전화. 자, 이 안전화는요, 물체가 위에서 뭔가 툭 떨어지면서 발등을 다치게 하거나 또는 이제 찔리거나 또 이렇게 감전되는 거 이런 데서 이 발을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절연장화는 구멍이나 찢김이 있으면 즉시 폐기해야 되고요. 내부가 항상 건조하도록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요, 이 가죽재 안전화는 물에 젖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이 안전화가 화학물질에 노출됐다. 그러면 물에 깨끗이 씻어서 말린 다음에 보관을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이 가죽재 안전화는 이렇게 이제 물체의 낙하나 충격 이런 데서 발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장화처럼 생긴 이 고무재 안전화는 발이 물에 들어가는 거, 또 이렇게 이제 위험 물질에 이렇게 닿는 거를 차단을 시켜주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절연화는요, 감전을 방지해 주는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전화 착용할 때 이 안전화는 내 발의 치수에 딱 맞는 거를 이렇게 이제 잘 신어야 되고요. 끈이 풀리지 않도록 이게 고정을 잘 단단히 묶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전화 신을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거는요, 아무리 급해도 꺾어 신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안전화를 제대로 신어야만 내 발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에는 안전대가 중요해요. 이 세 번째는요, 이 안전대는 높은 데서 작업할 때 여기 이 작업하다가 툭 떨어지면 큰일 나지 않겠어? 이러면 이 순간에는 안전대를 필히 착용을 하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안전대는요, 안전인증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이 안전대를 안전하게 쓰려면 여기 안전대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요 거리. 그리고요, 이 안전대 벨트보다 이 거리가 좀 더 높은 데 위치해 있어야 되고요. 길이는 너무 길지 않게 2.5m 이내로 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로프의 마모, 금속재 변형 이런 거를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해서 안전하게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보안경이 중요해요. 이 보안경이 왜 필요할까요? 이 보안경은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진 현장, 약품을 쓰는데 이런 이제 물체에 맞을 위험, 유해광선 이런 거를 이제 차단시켜 주는데 필요해서 이 보안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보안경은 안전 인증 제품을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작업할 때 발생하는 유해광선 강도, 그리고 이제 여기 차광이 되는 그런 보안경을 써야 되거든요. 이제 착용할 때, 보안경 착용할 때 편안하고 가볍고 시야가 넓은 이런 보안경을 착용을 하셔야 돼요. 여기 요 사진 모델 이 사람 아는 사람이죠. 이 사람 엄청 열심히 해요. 사람이 아주 좀 귀여운 면도 있어요. 근데 집중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봐 주세요. 예. 자, 이렇게 움직일 때 벗겨지지 않도록 이렇게 견고하게 고정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렌즈에 흠이 있거나 때가 끼거나 깨짐이 없는지 확인하고 점검해서 깨끗하게 사용하는 게 필요해요. 자, 이렇게 사용한 다음에는요, 물에 세척해가지고 물기를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에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 놨다가 다음에 또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청력 보호구가 또 중요합니다. 이 청력 보호구가 왜 필요할까요? 소음이 심한 현장에 또 이렇게 막
분진 뜨거운 술래고 막 이런 게 막 날아다니고 이 비산 입자 이런 게 귀로 들어가면 귀를 다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청력 보호구를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소음이 있거나 분진 작업장에 여기는 항상 이거를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착용할 때는 먼저 파손됐는지 아닌지를 파손 유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머리 크기에 맞게 이렇게 이제 머리가 좀 큰 사람도 있고 머리가 또 이렇게 날씬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크기에 맞도록 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이 귀 전체를 제대로 덮어줘야만 소음도 막아주고 이런 안전사고도 막아주는 이런 이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 큰 청력 보호구가 부족하거나 없을 때 단지 소음만 있는 현장에는 이렇게 이제 이 스펀지로 만든 귀마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쪼물락쪼물락해서 콩알만큼 작게 만들어가지고 귀에 넣으면 막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만져주는 손이 오염돼 있으면 안 됩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이렇게 이제 깨끗한 상태에서 요거를 잘 주물러 가지고 콩알만하게 압축을 해 가지고 귀에다가 이제 넣어주는 거거든요. 이 귀마개를 전체를 돌려가면서 콩알만하게 이렇게 작아지게 쪼물락해서 압축을 해 가지고요. 요걸 귀를 잡고 이렇게 귀에다가 밀어 넣어줍니다. 그리고요, 요게 이제 스펀지가 늘어나면서 밀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딱 밀어 넣어주고 한 15초 정도 이렇게 이제 밀어 넣어주면은 그 안에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요. 귀를 완전히 이제 소음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데 이렇게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 귀에다 딱 넣고 거울을 딱 봤을 때 이 귀마개가 보이지 않으면 제대로 착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귀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방진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막 분진이 심한 장소에서는 분진 흡입을 막기 위해서 방진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쓰는 이 마스크, 이거는요, 그 좀 약해요. 분진이 있는 현장에서는 분진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분진 흡입을 막아주고요. 화학물질에 중독되는 걸 또 예방을 해주고 산소 결핍이나 질식재해 같은 걸 예방을 해줍니다. 그럼 이거 쓰는 방법은요, 이렇게 손에다가 마스크를 컵 모양으로다가 이렇게 둥글게 펴서 올려놓고요. 이거를 그대로 갖다가 입에다 갖다 대면서 이 끈을, 늘어뜨린 이 끈을 뒤로다가 이렇게 당겨서 뒤통수에서 뒤에서 이거를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묶어준 다음에는 마스크를 이렇게 꼭꼭 눌러가지고 얼굴에 완전히 밀착을 시켜주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콧날이 좀 오똑하신 분들 있잖아요. 콧날이 오똑하신 우리 윤석환 소장님 코가 이렇게 정말 크고 멋지신데 요 코 누름새를 잘 눌러주셔야 돼요. 요 코, 여기 제일 열리는 부분이 코 누름새 있는 부분 여기를 잘 눌러주셔서 이 마스크하고 얼굴하고 딱 밀착이 되게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딱 이제 양손으로 다시 한번 밀착 검사를 다 해줍니다. 이 밀착 검사를 왜 해야 되나 하면은요, 이게 완전히 얼굴에 완전히 밀착이 돼야지, 이게 약간 떠 있으면은 숨이 그냥 옆으로다가 이렇게 새 들어가가지고 숨쉬기가 편안하면은 그건 제대로 쓴 게 아니에요. 숨쉬기가 약간 갑갑한 느낌이 와야 이게 방진 마스크가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바쁜 판에 뭐 그런 거를 다 지키고 이걸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 계세요. 그런데 속도보다 중요한 거는 안전이 중요합니다. 안전을 철저하게 지켜야지 부상을 감수하면서까지 서두르러서는 안 됩니다.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하고요.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내 몸 상태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시고 체력 관리도 열심히 하셔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가 돼서 이렇게 서로 같이 다치는 일 없고 내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야만 행복한 일터가 만들어집니다. 다음에는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실천 방안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이제 우리 인천센터 식구들은 다 서로 잘 이해하고 협력하고 팀워크가 잘 돼서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걸로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육을 왜 해야 되냐면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고요. 또 이렇게 정부에서 법으로도 이거를 정해놨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제정을 해서 지금 이제 시행 중에 있는데요. 이 제정하게 된 원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직장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괴롭힘 당한 경험이 있다는 분이 10명 중에 7명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교육도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누가 누구를 괴롭히는 걸 내가 알지만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편하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왜 서둘러서 해결해야 되나? 이거 방치하면 절대 안 되는데 이걸 방치해 놓으면은 법적 분쟁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될 거고요. 손해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급격히 하락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업 이미지가 손실되고 무엇보다 괴롭히는 사람이나 괴롭힘 당하는 사람이나 여기에 옆에서 모른 척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행위 요건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직장에서 이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게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때 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행위 요건으로 우위를 이용했다는 게 뭘까요? 우위성. 더 내가 우위에 있는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하는 게 문제가 되죠. 지위의 우위나 관계에 있어서의 우위. 그리고 이제 이 우위성을 악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행위 요건에 이런 관계적 우위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업무의 영향력. 뚜껑 할 거야, 이거. 예, 황문영 씨, 예, 그대로 여기 잘 집중해 주세요. 음성하고요. 네네. 그리고 수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5명이 근무하는데 요 4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한 사람만 따돌리거나 이렇게 괴롭히거나 하는 거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인적 속성으로 나이대가 4사람만 비슷하고 한 사람은 좀 이렇게 좀 따로 떨어졌다 그래서 소외감 느끼게 해서는 또 안 될 거고요. 또 출신 지역별로 고향이 같은 사람끼리 똘똘 뭉치고 아닌 사람을 이렇게 이제 좀 외롭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리고요, 근속 연수에서 여기 10년 동안 같이 근무한 사람하고 지난달에 새로 들어온 사람하고 이렇게 쓰면은 이 사람이 소외감 느끼게 돼 있거든요. 잘 챙겨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서로 상대방을 이제 잘 존중하고 배려해서 팀워크를 잘 만들어 가자는 의미에서 이런 이제 요소들을 같이 짚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정 범위를 넘는 걸로 인정되는 행위가 문제가 됩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가 뭘까요? 우리가 인천센터가 일을 좀 더 잘하고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우리 요거 우리 추진합시다. 이렇게 업무에 필요한 거를 지시하는 거는 그 일이 부담스럽게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서 수행하게끔 이끌어가는, 이거는 업무상 적정 범위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얘기해보나마나 저 인간은 저거 똑바로 하지도 못할 거야. 미리 예단하고 구박하고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상 적정 범위 이내에서 우리가 이제 일 추진을 해야 되는데 폭행을 한다든지 협박을 하는,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협박행위야, 이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혹은 과격한 발언, 욕설, 뒷담화하는 거, 험담 이런 거는요, 직장에서 동료 간에 하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는 건 또 이런 게 있어요.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거예요. 김 여사 어디 은행에 가? 그럼 갔다 오는 김에 내 세탁물 좀 찾아와줘.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냥 심부름 막 시키고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본인이 조금 더 움직이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요, 집단 따돌림, 업무상 수행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막 무시하고 저 인간은 저거 보긴 틀려먹었어, 아주 싹수가 없다니까 막 이래가지고 미리 비난하고 이렇게 공격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해서 지시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거 있어요. 우리 이게 업무가 잘 이렇게 이제 새로 들어와서 여기 적응이 잘 안 됐을 때는 조금 벅차게 느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좀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을 못 하겠지만 올챙이 쪽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나도 신입 때 힘들었어. 저 새로 들어온 저 친구 조금 힘들 거야. 내가 조금 도와줘야지. 내가 잘 코칭을 해줘야지. 내가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줘야지. 이 신입 때 잘 도와준 선배 여기 이제 딱 자리 잡히고 난 다음에는 늘 고마운 마음이 오래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참이 신참을 잘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코칭해주고 배려해주는 거 이거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원활한 업무 수행을 일부러 방해하는 그런 행위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경우 절대 없도록 이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막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이런 괴롭힘 판단 요소는 화장실 앞에서 계속 근무하게 막 시킨다든지 또는 이제 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해주는 거, 이런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행위 장소가 우리 근무처 안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근무처를 벗어나서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회식하러 갔을 때 이런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외근 출장 갔을 때 이런 데서 문제가 되고요. 사적 공간에서도 일어나고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사내 메신저, SNS, 카카오톡, 단체 프로그램 이런 데서 막 이제 누구 흉보고 누구 비난하고 막 이러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할까요?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당사자와의 관계가 어땠는지, 행위 장소와 상황은 어디에 있었는지,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은 어땠었는지, 행위 내용과 정도는 어느 정도였었는지, 행위 기간은 일회였었는지 지속성이었는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거 지금까지 말씀드린 직장 내 괴롭힘 우리 인천센터에는 전혀 없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센터에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벌써 6년째 이렇게 이제 인천센터 이렇게 계속 방문해 가지고 만나고 해왔잖아요. 직장 내 괴롭힘의 근본적 예방 대책은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역지사지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저 친구한테 이렇게 그냥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저 친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얼마나 기분 나쁠까? 이걸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은 답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화를 내거나 뭔가 이렇게 강력한 발언을 하기 전에 상대방과 입장을 바꿔놓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역지사지예요. 두 번째는요, 상호 존중입니다. 이 존중이 일방적인 존중이 있을 수는 없어요. 서로 존중을 해야 상호 간의 존중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상호 존중이 돼야만 실제 근무할 만한 행복한 일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신뢰 구축입니다. 신뢰는요, 한두 시간 내에 하루 이틀에 쌓이는 게 아닙니다. 한두 달, 1, 2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KT에서 34년 근무했는데요. 34년 근무하는 동안에 제가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화를 어마어마하게 내고 이렇게 하는 거를 정말 참고 정말 이렇게 이제 하느라고 화날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걸 잘 참고 끝내 인내하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게 지금까지 신뢰를 쌓는 데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인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요, 서로 화낼 일이 있지 없겠어요? 근데 그런 화를 낼 만한 일에 상대방한테 한번 그냥 보기 좋게 한 대 쥐어 갈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이걸 잘 참고 이렇게 숨 고르기를 하고 나면은요, 그걸 참고 기간이 누적돼 쌓여가면서 신뢰가 구축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한번 참지 못하고 그냥 그 얄미운 인간 한바탕 해붙이면은요, 그동안에 쌓았던 신뢰가 그냥 순간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신뢰를 구축하는 거는 10년, 20년 걸리지만 그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는 한순간에, 한 3초 만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참고 이렇게 이제 소화를 시켜서 신뢰를 꾸준히 쌓아가야 되는데, 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고 상호 존중하고 하면서 신뢰가 구축이 됐을 때 우리 인천센터는 행복한 일터, 근무할 만한 좋은 일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미인 대칭. 제가 처음에 이 공부를 할 때는요, 미인 대칭을 했을 때, 미인은 이렇게 양쪽에 서로 균형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가? 대칭이 돼야 되는 건가? 이런 오해를 했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네. 자, 이렇게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여기서 발견한 놀라운 거는요, 행복으로 가는 인간관계의 열쇠, 전 세계 최고의 성공 안내서는요, 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들어있습니다.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려 5천만 부가 팔린 이렇게 이제 인간관계론인데요. 이 책 속에 그런 진리가 담겨 있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한 원인을 쭉 파고 들어가서 진단을 해봤더니 성공의 원인이 기술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식적인 요인에 의해서 성공한 요인은 15%뿐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우호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우호적인 되는 사람의 비결의 핵심 비결의 열쇠는요, 미인 대칭이었어요. 미인 대칭이 네 글자는요,
적극 실천해야 할 4가지 덕목입니다. 그리고요, 절대 실천해서는 안 될 내용 3가지는 비비불입니다. 비비불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예요. 미인대칭 비비불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인대칭의 첫 번째, 미소를 지어라. 중국 속담에는요, 웃지 않는 사람은 장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을 사도 주인이 웃는 얼굴인 사람 가게로 가지 인상 쓰고 있는 가게는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지 않는 사람은 장사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딱 이렇게 이제 찾아서 같이 일하라고 이렇게 선택하라고 하면은요, 제가 이제 그 KT 본사에서 해마다 조직 개편하면은 이제 사람 인적 자원들을 골라서 이렇게 이제 조직 그 임명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마다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이제 찾아보면은 되게 밝은 얼굴인 사람이 같이 근무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야 일이 잘 되고요. 그래서 밝은 얼굴을 이제 찾아보기를 하면서 느낀 감정은, 내가 이런 마음이면은 다른 지휘관도, 다른 부서장도 나 같은 마음이 되겠구나. 그래서 웃는 얼굴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웃는 얼굴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구나, 이거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밝은 얼굴, 웃는 얼굴 만드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하는 세계적인 명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이제 비비안 리예요. 그 비비안 리가 주인공을 뽑는 오디션에 딱 참석을 해가지고 가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그 영화 감독이 딱 보더니 이제 당신은 땡, 불합격, 되돌아가시라고 이렇게 쫓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탈락해서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탈락하는 순간 아휴, 인상 쓰고 찡그리고 한숨 쉬고 그냥 돌아서는데, 비비안 리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웃는 얼굴로,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디션 기회 얻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감독이 깜짝 놀래가지고 잠깐 딱 붙들었습니다. 다시 들어오시라고. 당신을 주인공으로 뽑겠다고. 왜냐하면은 우리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엄청난 역경 속에서 난관을 겪으면서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이겨내는 그런 이제 주인공의 역할이 중요한데, 당신이 지금 탈락한 순간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웃는 얼굴로 이렇게 오디션 기회에 참석한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고 인사를 하는데, 당신 딱이라고 이제 딱 선발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주인공으로다가 선발을 해서 이렇게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를 찍었어요. 그 영화는 대박이 났습니다. 그 영화가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그렇게 대작으로 평가받으면서 세계적인 영화제,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도 타고요. 비비안 리가 여우주연상을 탔습니다. 세계 최고의 영화 배우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코 어려운 환경, 실망스러운 환경에서 좌절하지 않고요,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인사를 했을 때 세계적인 행운이 따라왔던 거죠. 네, 그래서 미소를 지어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미인대칭 두 번째, 인사를 잘하자예요. 인사는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에 인사를 잘하는 사람으로 오바마 대통령을 꼽아줍니다. 오바마는요, 늘 만나서 사람과 인사를 할 때 진심 어린 인사, 진심 어린 대화로 모두 만나는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마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인사의 비결이었어요. 그렇게 딱 만나면은 상대방한테 집중하고요,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를 보내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집중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내 편으로 끌어들이니까. 그 오바마는 미국에서 좀 변방의 지방의회 의원이었었어요. 근데 그냥 딱 어느 날 발탁이 돼가지고 뜨기 시작하더니 쭉 연결돼가지고요,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또 이렇게 8년간 미국의 정치를 잘 이끌었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바마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세계적으로 인사를 잘해서 인사를 중요하게 여겨서 성공한 월마트 창업자 이제 샘 월튼이 있고요. 이 샘 월튼은 인사할 때 미소 띤 얼굴로 인사를 하고요, 아주 겸손하게 인사하고요, 그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만큼 인사를 진지하게 마음껏 성의껏 인사를 해가지고요, 그렇게 세계적인 그런 이제 유통업체를 창업해서 잘 성공적으로 키워냈던 이렇게 이제 샘 월튼의 성공 사례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미인대칭 세 번째, 대화를 잘하자예요. 대화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동물들은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대화를 잘 하면은요, 친밀감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서로 상대방과 신뢰가 구축이 되고요, 여기를 위해서는 이제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만큼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과 이렇게 사귀고 신뢰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대화를 할 때 중요한 거는요, 정성을 다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발음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아서 전달하면은요, 상대방이 그거를 다 눈치채게 돼 있어요. 우리 인천스타 가족 여러분, 제가 지금 단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고 집중해서 이렇게 전달하려고 애쓰는 거 혹시 느끼셨나요? 느끼신 분만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해 주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숨기려고 했는데 딱 이미 눈치를 채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집중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요, 그만큼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유태인들이 세계적으로 인구는 2%뿐이 안 되는데 노벨상은 4분의 1을 탔습니다. 25%를 탔어요. 엄청난 자녀 교육의 성공,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길러내는데요. 제가 이제 자녀 교육을 잘 성공적으로 하고 싶어서 유태인들의 자녀 교육 비결을 깊이 있게 살펴보다가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이 두 가지, 하나는요,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대화를 가르치는데 밥상머리에서 저녁 식사를 1시간에서 2시간까지 길게 식사를 하면서 많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그날 하루 종일 있었던 일, 체험한 일, 거기서 내가 실수한 일, 잘한 일, 내가 체험한 교훈, 이런 거를 가족끼리 대화를 충분히 나누면서 이 자녀들의 인격을 형성하고 대화의 훈련을 시키는 게 첫 번째 밥상머리 교육이고요. 두 번째 침상머리 교육이 있습니다. 침상머리 교육은요, 아이들이 잠자리에 드는 순간, 눕는 순간에서 잠들기까지 그 시간을 그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대화의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 교육을 어떻게 하냐면요, 딱 이렇게 누워있는 그 시간에 옆에 가서 딱 의자를 놓고 앉아가지고요, 손을 잡고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고민이 있는지 대화를 하고요. 또 이렇게 이제 조상들의 얘기, 선조들의 얘기, 또 경전 속에 있는 이야기, 동화책을 읽어주기, 이런 걸로 대화의 교육을 이렇게 하면은요, 딱 누워서 잠자리에 드는 순간에 잠재의식 속에 이런 좋은 내용들을 딱 씹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련된 문장, 반듯하고 정직한 깊이 있는 지식을 잠자리에 잠드는 순간에 여기 다 저장을 해가지고요, 훌륭한 인물로 훌륭한 실력을 쌓아가는데 큰 도움이 돼가지고 세계적인 훌륭한 인재를 키워서 노벨상을 이렇게 25%를 탈 수 있는 그런 이제 엄청난 인재들을 키워낸 거죠. 대화를 잘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요. 미인대칭 네 번째, 칭찬을 잘하자예요. 칭찬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가출한 주부들, 집 떠나간 그 주부들을 다 면접을 해가지고 왜 나가셨는지 원인을 전부 추적을 해서 심리 조사를 해가지고 통계를 냈는데, 모든 사람들이 안고 있는 고민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루 종일 식구들 다 이렇게 이제 직장 나가고 학교 가고 다 이렇게 혼자 남은 시간에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이제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뭔가 생색 안 나는 그런 일들을, 잡다한 일들을 많이 하루 종일 열심히 땀 흘려 했는데, 저녁에 딱 식구들이 모이면은 전혀 인정을 안 해주고 칭찬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가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이제 생색 안 나는 일을 열심히 했을 때 그걸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 오늘 인천센터 식구들 다 오늘 퇴근하시면 집에 계신 분 수고했다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그래야 가출하는 일이 없습니다. 혹시 꼭 실천해 주실 거죠? 예, 고맙습니다. 꼭 실천해 주세요.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 고래가 어떻게 춤을 출까요? 그 돌고래가요, 쇼를 할 때마다 막 박수 쳐주고 막 쓰다듬어주고 또 칭찬하면서 막 맛있는 고기를 준비했다 주고 이렇게 하니까 고래가 점점 더 신바람 나가지고 그 칭찬 덕분에 계속 열심히 해가지고 이 엄청난 쇼를 계속 해가지고요, 이 고래는 말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상 우리 다 알고 있는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와 칭찬하면서 평강공주가 계속 칭찬을 해가지고요, 온달 장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방의 오랑캐를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이렇게 훌륭한 장군이 됐는데요. 바보 온달도 칭찬하니까 훌륭한 온달 장군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받고 싶은 칭찬을 먼저 하는 거예요. 최고십니다. 정말 잘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칭찬해 주는 거를, 내가 듣고 싶은 칭찬을 내가 먼저 칭찬을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네. 자, 미인대칭. 이거는 우리가 적극 실천해야 될 거고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비비불. 비비불의 첫 번째는 비난하지 말자는 거죠. 남의 나쁜 점을 막 들춰내가지고 뒷담 막 까고 이런 거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좋은 점을 찾아서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총을 쏴가지고 상대방을, 사람을 죽이면 살인범이 되지만, 비난을 해가지고 인격을 살상하는 것도 살인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비난하지 말고, 비비불의 두 번째는 비평하지 말자 이거죠. 냉철한 지적을 해가지고 그냥 후벼 파는 거죠. 계속. 이런 거 절대 안 좋고요. 지적질보다는 칭찬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막 교훈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애들이 그걸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잔소리로 듣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잔소리로 들을까요? 진정한 사랑으로 알려주는가가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실천을 하면서 가르치느냐가 중요해요. 요즘에 저 젊은 엄마들 보니까 본인은 그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살면서, SNS에 빠져가지고 살면서 애한테만 절대 그거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이제 잔소리를 하니까, 나한테 잔소리 하지 말고 지나 하지 말지. 속으로 그러면 속으로 애들이. 응? 그러니까 내가 먼저 실천을 하고 알려주면 잘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응? 자, 이렇게 이제 책임자가, 어느 팀워크에 이 리더가 본인이 먼저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안전수칙 지키라고 해야 되는데, 본인은 전혀 안 지키면서 나는 안 지키지만 너희들은 지켜. 이게 잔소리예요. 응? 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먼저 실천하면서 전달을 해야 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기억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비비불의 불평하지 말자예요. 이 불평불만은 습관성 질병입니다. 어느 조직에나 가보면은 막 회사에 대해서 막 불만을 앞장서서 막 던지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처음에는 이제 막, 저 사람 아주 멋지게 뭐 생각이 있고 철학이 있고 엄청 바른 말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바른 말처럼 보이는 게 불평불만으로 바뀌어가지고요, 그게 계속 습관이 돼가지고 습관성 질병이 깊어지고 못 고칩니다. 이게 옆으로 자꾸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불평불만을 습관성 질병으로 이거를 내 몸에서 키우지 마시고요, 감사할 조건을 먼저 찾아서 이렇게 감사하는 게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저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랑받고 싶은 사람 먼저 사랑을 하자는 거예요. 자, 저는요, KDFS에서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KDFS 이 회사를 사랑하고요, 정말 열심히 막 땀 흘려서 밤잠을 못 자고 막 이렇게 머리카락 탁 날려가면서 저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회사를 사랑했더니 회사에서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인천센터도 제가 많이 애정을 이렇게 기울였더니 인천센터 식구들도 저를 많이 아껴주세요. 예, 맞나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요, 불평불만은 나 혼자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병들게 하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절대 불평불만을 떨쳐버리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열심히 공부하셨는데요, 이런 틈틈이 이런 손목 풀기 좀 해주세요. 네, 서인천 같이 실천해 주세요. 네, 좋아요. 네, 손목 풀기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요, 또 발목 풀기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손깍지를 딱 끼고 앞으로 쫙 밀어주시고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고, 네네, 풀어요. 네, 반대쪽으로 김선순 여사님 같이 해주세요. 반듯하게 세운 다음에 뒤로 돌려주시고 뒤로 앞으로. 네, 이렇게. 자, 이렇게 몸풀기를 열심히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이렇게 몸 상태를 좋게 해가지고요, 안전 수칙을 지키면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예. 우리 저 조성춘 씨 폰은 이렇게 왜 전부 등을 돌리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올까요? 네. 구조가 이상하게 됐네요. 예, 여기도 한번 봐주세요. 네, 좋아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이제
이렇게 행복한 일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긍정 에너지를 많이 저축을 합시다. 제가 보니까 우리 송상록 센터장님은 정말 긍정의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업무 때문에 전화 드리거나 이렇게 통화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늘 긍정적으로다가 이렇게 희망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센터는 송상록 센터장님의 엄청난 긍정 에너지가 있구나, 이걸 느꼈거든요. 긍정 에너지를 듬뿍 저축을 하셔가지고 늘 이렇게 희망차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직장에서 우리가 좋은 팀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먼저 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게 필요해요. 먼저 섬기는 마음으로 가야지,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고 이 고참인데 저것들이 날 왜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고 존중을 안 해주고 섬겨주질 않나, 이걸 기다릴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섬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고 섬겨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이 행복한 일터의 출발점은 이렇게 웃는 얼굴이 중요해요. 이렇게 웃는 얼굴로 먼저 인사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일을 추진하면은 상대방도 웃는 얼굴로 호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웃음, 웃는 얼굴을 만들면은 이 행복의 바이러스가 전파가 돼가지고요,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어요. 네. 오늘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오늘 특히 인천을 시작하는 시간에 보니까 아주 이 세팅이 정말 훌륭하게 전부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코칭을 잘 해주셨구나,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우리 마무리하면서 KDFS 가족 모두의 안전과 또 이렇게 인천센터 가족 모두의 안전과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호응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저하고 만났으니까 우리 인천센터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인천센터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복창해 주세요. 파이팅. 네, 좋아요. 자, 인천센터 파이팅.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최고 하겠습니다. 정말 인천센터 최고예요. 제가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인천센터 최고. 네, 음소거 해제가 돼서 아무도 안 들렸네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송상록 센터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네. 얘는 네. 어디 왔냐? 네, 1시간 동안 열강의 이덕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만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 강의였는데요. 졸린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강의 들으신 저희 인천센터 청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이덕신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인천센터 가족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